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브. 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브.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경남 양산에서 지진이 나면 영남, 서울, 충청까지 위험하다. 또 충남 홍성에서 지진이 나면 서부 지역, 또 서울까지 대부분이 위험하다라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연구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이를 근거로 보도한 건 사실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네. 이건 한국의 공식 계산법이 없던 2012년에 미국 프로그램 계산식을 대입한 결과입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점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발췌해서 보도가 된 것이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건. 5배 정도 과장돼서. 한반도에 지금 지진 대응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게 거기에 돌려본 거예요. 그때는 그 기록이 이제 미국의 전파 시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틀리겠죠. 네, 이 밖에도 액상화가 또 다른 지진의 전조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액상화는 퇴적층, 얇은 지하수, 강한 지진, 이 3요소가 갖춰져야 하는 지질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진의 전조가 아니라 지진의 결과입니다. 네, 잘못된 정보들이 정말 많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지질 조사, 기초 공사를 잘 해야겠고 이와 별개로 지금 이제 포항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좀 철저히 해야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차원의 연구는 지금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전국 단위 지질 조사와 단층 조사가 이루어져서 정확한 예측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본 도쿄의 액상화 지도입니다. 도로 하나하나까지 세부적으로 위험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는 전국 단위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고 건물을 짓는 데 기초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달라진 해명, 더해진 의혹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의 해명입니까? 예, 며칠 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예. 잠깐 보면 재작년에 논란이 일었던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시 여당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매달 특수활동비를 4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러면서 뒤에 예를 들어서 정책위의장에게 1,500만 원, 그다음에 원내 행정실에 700만 원 등 자세하게 사용 내역을 썼습니다. 예. 제가 쭉 요약을 해보면은 저렇게 4천만 원을 받아서 정책위의장에게 1,500만 원을 주고 원내 행정국에 700만 원, 원내 부대표단에 500만 원,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들 또 기타 경비로 일부를 썼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건 뭐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영수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냥 쓰는 돈들이잖아요. 그걸 예. 저렇게 이제 나눠줬다. 예, 상당히 자세하게 지금 지출 내역을 나름 이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만큼 이제 나는 뭐 이렇게 허투루 쓴 게 없다 뭐 이런 뜻으로 한 얘기인가요? 저렇게 자세하게 쓰면 뭔가 투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전이 생겼는데요. 저기에 야당 원내대표, 당시 2008년인데 그때 민주통합당의 통합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원혜영 의원이었습니다. 예, 예. 원혜영 의원이 오늘 나는 홍준표 대표로부터 어떠한 특수활동비 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따로 물어봤는데 본인은 물론이고 당시 민주당 원내 행정실 쪽으로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 일부를 줬다거나 또 계좌로 보냈다거나 이런 말도 없었고 낌새도 없었고 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원혜영 의원은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가 없으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한테 특수활동비를 나눠준다? 예. 뭐 의원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국회 특수활동비가 따로 돼 있고 예. 여당, 야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는 일부 특수활동비가 따로 지급이 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원내대표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 맨날 싸우는데 뭐 뒤에서 특수활동비 나눠주고 이거 좀 모양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예. 아무튼 논란이 됐던 재작년에는 원래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생활비를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국회 대책비, 이제 특수활동비인데요. 국회 대책비를 받아서 그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 이렇게 2015년에 해명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논란이 되고 그 리스트에 거명된 돈은 사실 당대표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 의혹이 일자 예. 그 돈이 아니고 특수활동비 남은 걸 생활비로 쓰라고 아내에게 줬는데 아내가 모아놓은 돈을 경선 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제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저걸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특수활동비 남은 걸 생활비로 썼다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예. 예. 그런데 그걸 그제 해명을 바꾼 셈인데 예. 원혜영 의원이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또 해명할 일이 생겼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까지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을 확인해 봤는데 추가 해명은 없고요. 밤사이나 내일 오전쯤에 이에 대한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아무튼 그 홍 대표의 얘기는 이번에 나온 얘기는 특수활동비로 나온 돈을 예.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봉급은 안 쓰게 됐고 예. 그래서 저렇게 얘기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 자체는 제대로 썼다는 얘기인데 예. 예, 그 중에 그러니까- 팩트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공수처 동상이몽입니다. 예.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 왔습니다. 민정수석이 당정청 협의회에 온 것은 1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잠깐 화면을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오자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저렇게 쏟아졌습니다. 회의 끝나고 지금 나가는 모습인데요. 예. 기자들이 회의실에서 국회 정문 앞에 차까지 계속 따라붙으면서 거의 수백 개의 질문을 던졌지만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예. 민정수석의 입장으로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상당히 불편했을 텐데 그런 걸 알면서도 조국 수석이 이례적으로 국회에 있는 회의에 참석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최근 검찰이 정치권의 이 수사에 대한 고삐를 죄자 검찰 개혁, 즉 공수처 설치가 좀 잦아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당과 청와대에서 그렇지 않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예. 오늘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중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가 알파요 오메가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유한국당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 입장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오늘 자유한국당은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통해서 공수처 반대가 기본 입장이지만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직접 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 강력한 견제기관은 공수처를 얘기하는데요. 예. 얼마 전 당대표인 홍준표 대표도 검찰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공수처 설치를 시사를 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할 가능성은 많이 작은데요. 지금 검찰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소 독점주의를 나누는 공수처 예. 설치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 대한 수사가 많이 강해진 검찰에 대해서 견제 차원에서 일종의 엄포로 해석이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보죠. 예, 아까 조국 수석이 나갈 때 기자들이 뭐 질문을 수백 개를 던졌다면서요. 예, 예, 박성태 기자도 저런 데 가서 질문을 해봤겠지만 예. 저런 질문을 하면 답변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질문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질문을 던집니까? 우선은 답변이 좀 나올 때도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조용히 보내주는 게 그림에도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기자들이 그래서 가장 뭐 쓸모없는 질문은 한마디만 해주세요인데 예. 질문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받는 위치에 한 두 번 서봤는데 예, 제가 보기엔 대부분 쓸데없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보죠. 예. 마지막 키워드는 텐트가 다르다입니다. 오늘 포항 흥해체육관의 모습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별 텐트가 저렇게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850명이 흥해체육관에 수용이 됐었다가 어제 이제 완료가 됐었는데요. 예. 온열 매트가 깔렸고 소독을 하고 독립된 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텐트가 다 마련이 됐습니다. 예.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진도체육관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 4월 당시의 모습 그리고 오늘 포항 체육관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고요. 예. 당시에 참사 이후에 곧바로 얼마 안 된 때라 뭐 경황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 11월에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왼쪽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렇게 텐트는 준비했지만 이재민들이 들어가는 것은 좀 더 나은 곳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 인근의 수련원 또는 휴양시설로 예. 이재민들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예. 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3도,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낮에는 맑고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예,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있는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성대 고석승 기자가 나오는데 특별 손님이 한 분 계시다고 합니다.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 지금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거기서도 소셜 라이브를 한다고. 예,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다 이것뿐이라서 머물고 싶어 더 꿈꾸고 싶어 그래도 말야 떠날 때가 되는 걸 It's my 직접 고르시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예. 오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나왔고 제 옆에 계신 분은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KBS 아나운서 출신이시고 지금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가 계신 고민정 부대변인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제 현업에 있었을 때 네. 이런 투샷은 있을 수 없는 투샷이었죠. 아니 있을 수 없는 건 아니죠. 있을 수도 있지만 있진 않았죠. 이거 굉장히 공격적이네. 아니 사실은요. 손석희 선배님에게 저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예. 뭔가요 또? 저를 시험 봤을 때 떨어뜨리셨던 심사위원이셨기 때문에 예, 그때 제가 목소리가 약간 비음이 있는데 감기 걸렸습니까? 아니면 원래 그렇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때 약간 어버버버하면서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톡 떨어졌습니다. 근데 덕분에 KBS 시험 봤을 때는 어떤 질문이 와도 그냥 자신 있게 사실을 얘기해야 되겠다 용기를 얻어서 KBS에 또 붙었죠. 예. 정말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몇 년도 얘기죠? 원래 돌을 던진 사람은 모르고 맞은 사람은 저 이분 정말 공격적이시네. 아닙니다. 몇 년도예요, 그래서? 2004년 입사죠. 그러니까 3년의 시험을 봤었어요. 그때 들어온 친구들이 누군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때 떨어뜨렸단 말이죠? 네. 그게 최종 면접이 아니었겠죠? 심지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뭐 한 2차 뭐 이 정도에서. 근데 뭐 아나운서계에서는 거의 신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옆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예. 그걸 이제 안나경 앵커는 잘 몰라요. 잘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나경 아나운서도 공격적인데요, 오늘. 그게 말이죠. 내가 빨리 떠나야 되겠는데. 아무튼 오늘날에 그러면 고민정 부대변인을 있게 한 것은 그 당시에 저였네요. 그렇죠. 뭐 오늘날에 고민정 씨 자신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죠. 그때 어쨌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지 않습니까? 그 기자들이 좀 고생하겠네요. 놀랐습니다, 방금 저도. 평상시에는 안 이러나요? 아니, 뭐 그것도 그런데다가 오늘 이런 질문을. 그것도 그래요. 안 그러지. 오늘 분위기 좀 이상한데? 아니, 편하게 하라고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깜짝이야. 맞습니다. 근데 거기 소셜 라이브가 매일 하나요? 네, 11시 50분에 매일같이 합니다. 안 보셨죠? 저 봅니다, 가끔. 봅니다. 이게 근데 저희 점심 먹으러 나가는 시간이 겹쳐서 이제 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시간대는 좀 그렇죠? 11시 50분이면 좀 불리한 시간대가 아닌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그 출퇴근 시간이 제일 많긴 한데요. 출근 예. 시간에 저희가 도저히 이거를 준비할 시간이 안 돼서 불가능하고 저녁 시간에는 그래도 이제 기자들에게 어떤 소스를 제공하고자 함도 있는데 저녁에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마감도 있고 특히 신문사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점심 시간을 찾았고 그나마 11시 50분이 페이스북에서는 가장 좀 라이브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예. 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한 시간입니다. 그 우리 소셜 라이브는 좀 가끔 보세요? 아, 보죠. 오늘도 봤는데 예고편에 우리 고석순 기자께서 문을 벌컥 열고 당당하게 그런 나가는 것도 모습을 있었나? 봤습니다. 사실상 그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이 소셜 라이브라는 형식이 저희가 원조이기 때문에 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측에서. 네. 아, 그럼 뭐 그런가요? 저작권도 안 주고 막 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세상에 완벽한 창작이라는 건 없잖아요. 뭐 먼저 시작은 하셨지만 언젠가는 또 저희를 또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더 많이 그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그래서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몇 분 계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체크를 안 해봤는데 네. 보통 저희가 라이브를 물리면 한 동시 접속 그게 뭐 한 2천 뭐 이렇게 예. 되는 것 같던데요. 예. 저희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지금 유튜브가 17,000이고요. 아, 예. 16,000원. 페이스북은 잘 나오면 6,100이시죠. 6,100. 아, 좀 더 따라오셔야 되겠는데 아직 저희를. 멀었네요. 우리는 그러니까 회친이라고 하죠. 네. 회친이 몇 분 정도 와 계신가요, 우리한테? JTBC 뉴스 페이지는 지금 84만 명. 84만. 14만 참, 참고로 청와대 홈페이지는 현재 10만 5천 명 예. 정도가 팔로우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소셜 라이브는 언제 시작하셨죠? 11월 작년 11월. 네. 예, 저희는 뭐 이제 5월에 시작을 했고 청와대 라이브는 한 2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아니요, 지금 뭐 거기 소셜 라이브하고 우리하고 뭐 이렇게 경쟁 관계는 아니잖아요, 요즘. 아유 그럼요. 그 사이즈가 다릅니다. 아유 그럼요. 예. 그럼요. 굳이 제가 그냥 여쭤본 건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는데 졸제 뭐 이렇게 비교까지 들어가면 좀 질문한 사람이 좀 무한하잖아요. 그 원정 경기 온 느낌으로 지금 오늘 1대4로다가 뭐 이렇게 이기겠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대단한 결의를 가지고 아이고 뭐, 오신 것 같아요. 저드려야죠 뭐. 아유, 저희 그런 건 아닌데. 이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기고 짐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예. 자, 저는 아무래도 안나경 앵커에게 넘겨드리고.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같이 일어나라고. 아 그래요? 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오늘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원래는 이제 동남아 순방이 좀 많이 이야기가 안 돼서 예. 동남아 순방 이야기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대변인 나왔으니까 예. 청와대가 생각하는 그런 소셜 라이브는 어떤 직접 소통 방식 같은 거에 대한 최근에 좀 논란되는 것들이 있어서 예. 뭐 두루두루 뭐 이야기 그다음에 예. 과거 얘기도 좀 하고요. 예. 과거라고 하니까. 아나운서 시절이나 뭐 이런 옛날 예. 얘기들. 너무 그렇게 모처럼 나와셨다고 해서 순하게 대해드리면 안 됩니다. 기자답게 아시겠죠? 네? 나가서 볼 겁니다. 예, 문 잠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직접 저희는 사실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전화 정도 연결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고민정 부대변인께서 직접 나오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네. 네. 글쎄요, 제가 아나운서 14년 했더라고요. 근데 예. 그동안 이렇게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굳이 내가 뭐 숨길 것도 없고 그렇다면 그냥 나와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그렇죠. 서로 소통하기도 더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왕 할 거면 나가겠다고 이제 네, 말씀해 잘하셨어요. 주셨습니다. 저 안나경 앵커 제가 일어나면 같이 일어난다고 해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뭐 안나경 앵커에게 궁금한 게 없으십니까? 저는 그때 대선 후보 토론 때 뵀었는데 네. 보는 순간 원래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되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가서 근데 손을 덥석 잡고. 네. 근데 끝나고 나고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지. 오늘도 매우 친근하게. 아, 그래요? 네. 네. 두 번째 만남이시죠. 청와대 분하고 너무 친근하게 안 지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예. 네. 잘 부탁합니다. 예,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저희는 소셜 라이브 대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이쪽 라인으로 가시고요. 네, 이쪽 보고, 아니, 이쪽 보고 앉으시면. 네. 어디로 앉아요? 거기 앉으시면 이쪽으로. 돼요. 예. 무릎 닿을 정도로 아, 진행하는 됐나요? 네. 좀 몰릴까요, 제가? 큐브 위치 쪽 학생들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계속 돌아가요.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정이고요. 청와대에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제가 뵙고 말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저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예. 이렇게. 너는 그냥 저 뒤에 숨어 있어. 아, 예. 보기 전에 저 뒤에 숨어 있어도 되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장이 조금 늦게 나가서 저희 시간을 조금 잡아먹었어요. 그렇죠? 보통 한 30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5분. 좀 빨리빨리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래요. 자, 우리 탈탈탈 털어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본인 소개를 본인이 하는 건 재미없으니까 우리 저희는 소개 안 해도 되겠죠? 자, 고 기자가 한번 누군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예, 아까 잠깐 앞에 소개가 또 좀 되시긴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 드리겠습니다. 2004년 KBS 공채 30기로 아나운서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기로는 박지훈 아나운서가 동기로 있으시고. 근데 굉장히 또 박지훈 아나운서 유명한 게 또, 그렇죠. 하셨죠. 예. 그리고 고민정 또 부대변님께서는 그 당시에 라디오를 좀 또 오래 하셨죠. 네. 예, 그래서 더 가까이 고민정입니다. 그리고 또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주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들으셨어요? 저도 가끔 가끔? 들었습니다. 몇 시에 하죠? 밤에 하잖아요. 안 들었구나. 아니, 들었습니다. 예, 아주 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책도 또 꽤 여러 권을, 공저 포함해서 여러 권을 또 쓰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 예. 당신이라는 바람이 내게로 불어왔다. 가장 최근에 그런 거 쓰신 이렇게 책인데. 사적으로 책 선정 같은 거 하면 안 예, 되고요. 등등 이 책이 또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 초에 갑자기 KBS에 사표를 던지시고 나오셔서 문재인 캠프에 합류를 갑자기 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때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물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예. 2004년에 입사하셨죠? 네. 사실은 저도 2004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사실 저랑 동기예요. 동기네요? 만약에 계속 현장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언론계에 있었으면 저랑 동기. 나이로는 나이는 제가 아마 조금 많을 겁니다. 조금. 많이 아니고 예, 조금 많을 것 같은데 동기 예, 예.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 이제 취재하는 사람과 취재 당하는 사람 입장이 됐네요. 아까 박지훈 아나운서 예. 네. 그 프리 선언 별로 부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기들이 프리 선언해서 막 지금 만약에 여기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이 썰전 같은 데 가서 박지훈 앉아 있을 수 있는 예. 저희 상황인데 프로그램 별로 많이 부럽지 않아요? 다들 각자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한계를 갈 수 없는 거고 다양화 시대이니까. 그 친구는 또 그런 재능이 워낙 넘쳤던 친구였고 저는 예능에 별로 소질이 없습니다. 좀 웃기질 못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무너지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고. 친했어요? 친하죠. 베스트 프렌드였죠. 지금 저기 한마디 한번 하시죠. 영상 편지. 동기야. 동기야 안녕. 너 결혼식 최동성 아나운서하고 둘이 결혼했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날이 제 결혼식이었습니다. 제 결혼식 뒤풀이에서 둘이 눈이 탁 맞아가지고 네, 결혼까지 갔죠. 자, 어쨌든 답장해 주시고요. 박지훈 아나운서. 가감없이 그냥 자, 그다음에 답장하네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끝날 때쯤에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으니까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받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 그 담당 PD가 뽑을 텐데 즉석 국민청원, 네. 즉석 국민청원입니다. 30분 안에 좋아요 20개 이상인 것만 골라서 골라서 하는 걸로 하고. 자, 바로 들어갑시다. 자, 아까 예. 잠깐 얘기했는데 네. 오늘 왜 여기 먼저 나온다고 손을 들고 나오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고 기자님한테 전화를 받고 전화 연결이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전화 연결하면 딱 정해진 질문에 대해서 나도 이제 정해진 답만 하게 되고 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현장에서 서로 이렇게 눈빛 마주 보면서 이렇게 같이 부대끼면서 말할 때 서로의 속내도 더 자세하게 또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기왕 하는 거면은 나가는 게 낫겠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조 소셜 라이브지 않습니까? 모든 국내 언론사 중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소셜 라이브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하는 이런 형식의 방송을 시작했는데 네. 혹시 이제 후발주자로서 네. 저희의 어떤 그 후발주자에 굉장히 강조를 주거든요. 후발주자로서 어떤 저희 어떤 선진 기술 선진 기술. 염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제일 혹시나? 부러운 건 조명입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제가 11시 1150 오늘 봤어요. 네. 이거 조명 치는 거 맞아요? 거의 뭐 없는 수준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도 없고 또 없던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여서 기존 정부에서 계속 해오던 거면 그걸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냥 무에서 새로 유를 창출하다 보니 일단 돈이 없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졌고요. 또 정해져 있는 스튜디오도 없고 그래서 이제 따뜻할 땐 야외에서 했는데 지금은 너무 추워져가지고 실내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냥 지하에 있는 무슨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하고 그때 있습니다. 지금 월화수목금 주 5일 방송인데 네. 계속 달리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롭게 좋은 장소에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좀 많이 변하고 있죠. 주로 어디서 하죠 지금? 사랑채에서 합니다. 그 청와대 앞에 분수대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오셔서 관람할 수 있는 사랑채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주로 그 방송을 잠깐 합니다. 보면서 예, 화면을 준비했는데 지금 이게 타이틀이죠, 저희. 예. 이게 타이틀입니다. 라이브 소셜이 아니라 라이브 라이브 115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명칭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요때는 날씨가 좀 따뜻했던 때 야외에서? 영상 한 10도가량 됐을 때는 이렇게 야외에서 했습니다. 괜찮았죠 그림이? 이거 뭐 조명이 이렇게 뭐 없어도 나쁘지 자연 않아 조명. 보이는데. 자연 조명. 다음 것도.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요거는요. 예. 아세안이었으니까는 지난주군요. 그렇죠. 순방 갔을 때 이제 했던 건데 이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장비도 없고 뭐 중계차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핸드폰 하나 들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또 LTE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는 페이북 라이브를 못 하니까 그렇죠. 와이파이가 되는 장소를 막 찾아가지고 야 여기가 잘 터진다 막 이러면서 정말 막 방송국에서도 사실 그런 환경에서 방송해 본 적 없는데 청와대에서 참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예. 뭐 비슷한 여기가 사진이에요. 이제 지하 사무실입니다. 이분 옆에 있는 분은 예, 그 뉴미디어 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 김선 행정관이신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관련된 뉴미디어 관련된 소식을 전할 때는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죠. 약간 자우림 닮았다는. 그러네. 오. 청탁 받은 거 아니고요. 저 어쨌든 간에. 근데 이렇게 보면 열악해 보지가 않던데요. 뭐 오늘 뭐 열악하다는 여기까지는 얘기는. 괜찮은데 오늘자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보시면 정말 불쌍한 마음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최선을 다했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한번 다시 한번 네. 뭐 장비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장비가 없고 장비 이퀄 이제 그걸 살 수 있는 세금이죠. 뭔가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도 특수활동비로 사나요 혹시? 아니겠죠. 이제 예산안을 올리는 건데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길 텐데요. 아직은 연말까지는 그냥 이 상태로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엄청난 뭐 대규모 장비나 네. 고가의 장비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한번 저희 여기 사무실 한번 와보세요. 엄청 좋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거 다 저희 거 보고 계신 거죠? 지금 뉴미디어실도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시죠. 윤영찬 수석도 다 지금 보고 있죠?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자, 또 한마디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또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네. 제가 방송 생활 14년 만에 지금 이곳에서 청와대에서 방송이 아니고 어쨌든 영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반사판 하나라도 좀 마련을 해주신다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제 본인이 이제 열심히 홍보를 했으니 아마 내일부터 11시 50분 청와대 라이브입니다. 저기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고 솔직히 기자들도 안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모르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면 네. 우리 이쪽 업계 말로 물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후 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꼭 나중에 이렇게 쭉 챙겨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몇 분 안 되니까 좀 보세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10분을 물론 라이브로 보긴 하는데 이제 뭐 각자 다른데 문제는 이런 일 때문에 좀 지금 청와대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이랑 약간 트러블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그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이 청와대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이 언론 매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언론인 출신이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언론이라는 것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곳이고
저는 언론인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아나운서 고민정이 아니고 부대변인 고민정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혹은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깝게 또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왕이면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으면 이해도 더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늘 언론이 그 아니라는 걸. 소통을 고민하는 고민정. 고민 정말 많은 고민정. 하지만 아까 이제 예고에서 내가 지금 봐고 진짜 예고에서 고민 정말 많은 고민정 부대변인. 하지만 이제 또 이제 깜짝 놀랐어요. 추가 그러니까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사들이 볼 때는 네. 이제 그런 언론사들의 불만 아닌 불만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은 네. 이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케이 좋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어떤 청와대가 직접 만든 플랫폼, 네. 청와대가 만든 플랫폼에서 뭔가 기존 언론들이 접할 수 없는 사람, 뭐 예를 들어 정말 예를 들어 오늘 뭐 국회 아까 나갔다고 했던 조국 수석이 이런 그 11시 50분 라이브입니다에 갑자기 조국 수석이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조국 수석은 모든 언론들이 다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듣고 싶어하는 청와대 수석인데 네. 정작 기존 언론사들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이런 어떤 플랫폼에 나와서 같은 편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같은 편이 맞는 데만 나와서 얘기하고 넘어가면 뭔가 중간에서 필터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들, 어떤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청와대에서 이런 어떤 직접 국민소통이라는 창구의 역할이 과연 어느 순간 기존 언론사의 역할까지 침범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앞으로 계속 좀 논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청와대도 알고 계시죠, 지금?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코너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순방을 가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순방에서 기자단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밤낮 없이 기사를 써야 되고 그 프레스룸에 가면은 맨날 라면 먹고 도시락 먹고 이제 이러거든요. 그렇게 고생하는 기자분들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과 우리가 척을 지겠다 혹은 그분들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뭐. 예.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같이 상생할 수 있었으면 그렇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저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그 청와대 출입하는 데는 수많은 언론사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각자 이해와 요구가 다르긴 한데 네. 예를 들어 또 예인데 청와대 어떤 수석이 여기에 나와서 뭔가 정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하러 무슨 JT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느냐, 뭐하러 무슨 신문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느냐, 여기 나와서 얘기할게 라고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앞으로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발생하지 않은 우려긴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들도 있다. 그때 되면 언론사와 어떤 청와대 감시 기능이 약해질 수 있고 네네.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나온다는 사람 막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또 뭐 각 부처에 있는 장관님들도 그러시고 꼭 기자들 앞에서만 어떤 정책을 브리핑하진 않으시잖아요. 수보 회의에서 모든 말씀을 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그 전체 공식 석상에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꼭 거기에서 기자간담회처럼 기자들의 질문을 다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수석님들과 모든 비서관이 10분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모든 비서관님들의 알겠습니다. 것을 할 수도 없지만 이거는 그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해 놓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안 하느냐 그것도 저희로서는 직무유기이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초기이기 때문에 기존 그 매체들과 청와대로 직접 소통하려고 하는 방식들 간에 약간 충돌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거를 이제 서로 만나러 가면 될 것 같고. 네. 자,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네. 지금 오늘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청원 요새 상당히 핫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 국민청원 있어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고석순 기자? 또 준비 안 했죠. 네, 뭐 오늘 국민청원제에서 오늘 수석보좌관회에서 이제 대통령이 말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청와대가 직접 그거를 뭐 들어주기도 힘든 뭐 그런 뭐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좀 그렇습니다. 봐라, 이런 국민청원에 얘기를 대해서 일각에서는 뭔가 그 직접 민주주의라는 허울 아래 뭔가 편가르기 아니냐, 뭔가 기존의 언론들을 배제하려는 거 아니냐, 뭔가 뭐 여론 왜곡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아니다.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직접 민주주의 한 방식이고 청와대가 뭘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이런 개념이라고 오늘 아주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가져와 봤어요. 여기를 와보세요 한번. 자, 국민청원. 그래서 오늘 오후에 보면 지금 이게 국민청원이 베스트가 이게 이걸로 누르는 걸로 돼 있잖아요. 여기 1번이 보이나요? 조두순 출소 반대. 이게 네. 지금 1등이에요. 예. 50만, 네. 52만. 이게 52만. 오늘 오후에 저희가 캡처한 거라서 네. 좀 더 늘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조두순 출소 반대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들어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입장이. 아니요, 아직 입장이 있어요, 내부 입장이?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직요? 이게 청원이 올라오면 20만이 넘는 게 이제 청원에 답변하는 그렇죠. 기준이고요. 한 달 안에 20만 이상을 채워야 되는 그렇죠. 조건이죠. 그래서 아직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해서는 아직 30일이 다 지나지 근데 않았고요. 이미 9월 6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지금 9월 6일부터 시작해서 2017년 9월 6일부터 예. 그리고 답변은 30일까지가 마감이고요. 그로부터 30일 후에 답변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12월 6일 전에 12월 5일이네요. 12월 네. 5일 전에 저희가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근데 답변을 준비하고 계신 그 거예요? 답변이 꼭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혹은 뭐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꼭 전달한다라기보다는 무엇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52만이라는 많은 숫자가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됐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약간 유해한 청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예, 그런 그렇죠.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는 집단지성의 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아주 적은 수로 그냥 그쳐버려서 그냥 이렇게 도태되어 버리는 청원들도 참 많이 있고요. 아무튼 뭐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다. 다 지금 그럼요. 답변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네, 시청자분들. 이것도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하나 가져왔는데 자, 네. 청와대 상주하는 기자단 해체해 해체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거 몇 명이 됐나요? 벌써 7,600명. 135명. 이거 혹시 20만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네요. 만약에 20만 되면 저희는 이제 내근해야 돼요. 저희는 아니, 내근해야 된다. 제가 말했지만 기자들 해체해 주십시오 했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청와대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대통령께서 수보회에서 하셨던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법안들을 만들어낼 때 국민들의 청원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안들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적은 숫자의 분들이 청원에 공감해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이나 대책을 세운 게 있으면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고 그게 넘었을 때에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원래 시끄러운 거잖아요. 이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원 좀 많이 네. 올려주십시오. 여기다가 그러면은 네. 그것도 올리실 분들은 올리세요. 여기 그 뭐요? 청와대 소셜 라이브 조명 사주세요. 뭐 이런 거. 그거 그런 거 좋네요. 올리시면 되겠네요. 예, 정말 고민정부 대변인 뭐 월급 좀 더 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것까지는 20만 명. 바라지도 않습니다. 20만 명. 어떻게 조명만 줘. JTBC 많이 봐주세요. 이런 거. 올리세요. 아니 제가 여기 JTBC 와서 가장 놀랐던 게요. 와, 이 책상에 조명이 있네요. 저는 이런 거 처음 이런 거 봤어요. 영업 기밀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네. 이제 지금 즉석 청원 네. 들어왔어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직접 청원 한두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벌써 시간이 지금 금방 지나가고 금방 있어서 가네요. 한 두세 개 정도만. 네. 저 가장 많이 나온 게 사실 아까 저도 잠깐 봤는데 시계 차고 계신 거 이니시계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들이 시계 관련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한번 맞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이렇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받지는 못하고요. 생일자에게만 줍니다. 그래서 제 생일이 10월이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폭로하라 하면 네. 이 시계가 갑자기 봐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순방가 선가 이게 지금 여성용 시계잖아요. 예. 이게 시계가 시계줄이 좀 생각보다 별로다. 하셨죠 그런 얘기? 제가 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시계줄이 다 좋은데 시계줄 색깔이 좀 별로다 이런 얘기 했어요. 예. 하지만 이게 너무 관 냄새가 안 나서 좀 좋다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근데 받으셨잖아요.
아무튼 저희 얘기는 안 듣고 지금 시계만 보고 다른 거. 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네. 출퇴근 시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퇴근 네. 언제냐, 야근은 안 하시냐 이런 거 많이 출근 물어보시네요. 언제 하시죠? 출근은 원래 5시였는데요. 이 1150을 준비하는 게 시작이 되면서 그나마 6시로 좀 미뤄졌어요. 왜냐면 매일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6시 6시에 출근? 출근해서 보통 한 7시 정도까지. 퇴근은 언제? 7시. 저녁 7시. 네. 뭐 저희랑 일요일도 나오고. 저희랑 뭐 비슷하네요. 일요일도 나오세요? 저희는 이제 주말 다는 안 나오고 하루 정도는 바빠요. 나오니까. 이틀 쉬잖아요. 아니 주말 중에 하루 정도는 나온다고. 하루 나오죠. 무조건? 그렇죠. 거의 무조건. 한 자 3시간. 그다음 질문은 또 뭔가 아닌 것 좀 같은데. 핵심적인 질문 같은 거 없나요? 좀 비판적인 질문. 다 질문들이 여러 가지 비판적인 질문들 좀. 비판적인 질문은 지금 거의 없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 지금 뭐 네. 이건 뭐 비판의 질문은 아닌데 기자들의 까다로운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도 궁금한 게 저도 가끔 이제 전화를 이제 이렇게 좀 몇 가지 이제 여쭤볼 게 전화를 드리는데 어떤 스킬 이런 게 좀 생기셨는지.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고요. 아는 거는 제가 알아봐서라도 알려드리겠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뭐 또 기자들께서 막 짓궂게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시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은 되게 청와대가 네. 되게 소통의 청와대, 소통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 기자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네. 마치 그 밀폐 닭장처럼 모여 있는 그 청와대 춘추관이라는 데가 앉아 있는 답장이라뇨. 거기 얼마나 좋은데요. 저희 사무실 그 와보셔야 돼요. 기자들한테 이렇게 한번 직접 물어보면 예. 이제 슬슬 불만들이 좀 생기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그런 모습들 지금은 조금 덜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 어떤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뒷얘기 같은 걸 좀 해주고 이렇게 네. 이해를 돕는다기보다는 점점 이렇게 이 기자들이 있는 장소에 오는 거를 꺼려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리고 또 오히려- 전화를 해도 예. 뭐 이렇게 피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자들의 목소리들이 솔직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일반 시청자들은 이제 네. 기사로만 보기 저 때문에. 얘기해도 돼요? 근데 저는 오히려 기자들께서 대통령과 비서실장, 민정수석만을 너무 바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순방이나 국빈 방문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늘 그 관계되는 그 보좌관들이나 또 비서관님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다 브리핑을 하시고 백브리핑도 다 하시고 그렇죠. 또 안보에 많이 대해서는 하죠. 안보실장님도 와서 저희도 하시고. 뭐 늘 그 관계자들이 너무 와가지고 많이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생각이- 이제 뭔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족하다. 그럴 이제 수 일반 있죠. 시청자들이나 또 볼 때는 어차피 기사도 안 쓰잖아. 뭐 예를 들어 이전 정부 때 좀 그렇게 해봤어라. 막 이런 식의 반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하지만 저희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자들이 이전 정부 때는 출입을 안 했던. 다 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래서 뭐 이전 정부 때 이렇게 했어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그때 출입하던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진짜 바라는 것이요. 언론과 정부, 또 언론과 권력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좀 건강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은 그 정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비판하고 또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정권은 자신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죠.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또 흔들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흔들리고,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정부가 좀 건강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아무거나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실 뭔가 또 의무가 있는 거고 공적인. 네, 그럼요. 그 전병헌 수석이 오늘 피의자 소환을 당했는데 예, 아까 그런 질문 안 하신다고 넘어가시죠. 하시더니. 넘어가시죠. 자, 우리가 원래 지금 원래는 예고 나갈 때 저기 지난주 동남아 순방 이야기를 하겠는데 시간 다 됐죠 지금? 아니요, 충분히 하십시오. 아 그래요? 동남아 순방. 자, 동남아 순방 얘기 짧게 그때 어디 가셨어요? 동남아 순방 때? 다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언제 얘기하세요? 아니, 그냥 동남아 순방 때 네. 주로 프레스룸에 예, 계속 저희는 계셨죠? 그 프레스센터에 그 저기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아, 청와대가 그렇게 해서 맨날 안에서 밥 먹고 안에서 술 마시고. 자, 동남아 순방 얘기를 짧게. 술은 그랬군요. 일과 끝나고 밤에요. 아, 예. 밤에 먹었었다는 얘기고. 예.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제가 됐던 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지진 나고 막 이래가지고 수능 연기되고 그래서. 그 기자실에 대통령이 와서 뭐 기자회견 한 해 만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네.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원래는 한다고 했었죠. 예, 근데 그게- 그게 취소가 됐죠. 왜 그랬죠? 그게 이제 국내 현안 문제, 사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외교난도 있지만 뭐 전병헌 전 수석 관련 문제도 있었고 또 홍종학 그 후보자 문제도 있었고 해서 궁금한 또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자들은 질문을 좀 하고 싶다라는 이런 입장이 있었고, 근데 또 이 청와대
쪽에서는 이게 외교 성과가 좀 가려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국내 현안 문제를 질문을 뭐 어떻게 하냐 가지고 이제 조금 저희가 당일날에 이제 내일 그걸 하는 것에서 토의를 하다가 어그러지는 측면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말 그대로 대통령의 깜짝 방문이 또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도 기자간담회가 어그러진 줄 알았었는데 갑자기 네. 방문을 한다고 대통령의 방문이 있을 거라고 아니 예고가 돼서 일단은 그날이 이제 필리핀이었잖아요. 예. 필리핀에서 일정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같은 경우는 여러 다자 회의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밀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있었던 게 동포간담회였는데 그거는 한 200여 명의 동포들을 미리 약속해 놓은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 정상들과의 만남은 계속 미뤄지고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에게 약속을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결국에 그래도 마지막 결국 날에는 가셨잖아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마지막 날 친히 기자실에 와서 질의응답도 했었고 네. 근데 신기하게 그때 이렇게 먼저 손 들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기자들이 짜고 네. 미리 순번을 정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손 들어서 그 호명을 받은 사람이 하고 싶은 질문을 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국내 현안 질문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기자들도 다 지금 순방 따라왔으니까 당연히 뭐 한중 정상회담, 뭐 사드 얘기나 뭐 이런 외교 성과들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지. 네. 이제 뭐 한 시간씩 하면 국내 현안도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되게 잘 됐고 저희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제 또 마지막에 나갈 때 인사를 하고 막 나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자들도 이제 수고한다, 뭐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나가는데 뭐 언론사 뭐 기자가 뭐 국내 현안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어떻게 답변하려고 했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다, 어떻게 답변하려고 했더니 대통령이 뭐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하려고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웃으면서 넘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잘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 기자실에 깜짝 방문해서 뭐 기사거리도 주고 뭐 잘 됐던 평가가 있었죠 그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퇴장을 할 때 모습인데요. 인기가 이게 또 이 현지에서 저희 이제 저희 기자단을 좀 돕는 그런 이제 행정 요원들이 있었는데 인기가 또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나가는 모습입니다. 뭐 아주 빨리 이제 다음 일정 때문에 동포간담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현지에서 요원들이 이제 인턴 아르바이트 하는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을 처음 보니까 이제 이럴 때 사진 찍자고 해서 거의 뭐 여기에 인파에 이제 막 돼서 사진 한참 찍어주고 또 뭐 재밌는 뭐 사진 하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고석승 기자 단독 영상인가요? 예, 제가 뭐 앞에 다른 카메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이거 뭐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 이제 제가 첫 인도네시아 순방 때, 인도네시아 방문 때 모습인데, 제가 저희 기자단들이 묵는 호텔에 갑자기 어느 날 1층에 아주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엄청난 대기업 총수들이 막 모여있다가 다 같이 죄송합니다. 역시, 예, 제가 또 한 번 죄송합니다. 배웠습니다. 네, 네로라는 발음이, 예, 죄송합니다. 대기업 총수분들이 막 우르르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다 같이 단체로 이 단체 관광버스를 올라타시더라고요. 그 밖에는 그 대기업 관계자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인데 어디 가나 알아봤더니 너무 궁금해서 아니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관광버스를 타고 다 같이 어디를 가나 알아봤더니 한국 인도네시아 MOU 이제 맺으러 가는 건데 참 이것도 참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다 같이 관광버스를 이 안에 지금 저희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아주 뭐 우리나라 웬만한 그룹들의 이제 회장님들이 다 이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 이런 거 타는구나. 이것도 이거는 진짜. 네, 이것도 저희 호텔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답답해서 제가 호텔을 뺑뺑 돌면서 산책을 한번 했는데 호텔 입구에 이렇게 호텔 측에서 마련한 것 같은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을 호텔인데 네,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통령 방문 환영합니다. 이런 꽃이 붙어 있었는데 여기 잘 보면 뭐가 좀 이상하죠. 뭐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뭡니까? 죄송합니다. 네,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대통령 성함이 JEE라고 돼 있네요. 네. 제가 좀 호텔 측에 말을 해서 좀 고치고 싶었는데 저 영어가 짧아서 아니 설명을 못했습니다. 디스. 그러니까 이게 롱.
이게 틀린 거죠? 지금 저. 발음대로 하면은 문지인 이렇게 되는 거죠. 문지인 대통령. A2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가 돼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합의된 게 아니라 그냥 이쪽 호텔에서 호텔 속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던 환영 문구였는데 환영한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떠나는 날, 공항 인도네시아 떠나서 베트남 가는 날 이제 모습인데 또 이렇게 공항에 크게 또 네. 대통령 내외에 이 사진을 이렇게 또 걸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기자들이 이걸 처음 발견해가지고 떠나는 날 발견을 해서 다 이 앞에서 기념사진을 또 기자들이 몇몇 기자들이 그랬어요? 많이 찍었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이렇게 사진이 딱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갔을 때 참 느낌이 대통령과 조코이 대통령의 그 모습이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그날 왜 식수 행사했잖아요. 그거가 비가 와가지고 사실은 취소를 했다가 다시금 부활한 거거든요. 서로 우산을 왜냐면 우산을 씌워주시던데. 씌워줘야 되기 예. 때문에. 왜냐면 어쨌든 두 나라 정상인데 우산 쓰고 하는 게 좀 그래서 취소를 했던 건데, 근데 오히려 그 우산을 서로 씌워주는 모습이 더 이렇게 훈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억에 남는 나라였습니다. 더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못하는 저희 이제 비행기 전용기 얘기가 좀 있는데 시간이 저희가 시간 더 거의 다 됐죠 지금 이제. 편하게 끊으시면 됩니다. 예. 네. 전용기 얘기는 다음 순서로. 다음 시간에. 다음 순서로. 예, 오늘 알겠습니다. 너무 생각보다 지금 30분 했어요. 그런가요? 원래 지금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한 20분 정도인데 지금 10분을 훨씬 넘겼고 벌써 이제 아쉽게 끝나야 되는 시간이고요. 그러네요. 이런 얘기하면서 훈훈하게 여기 왜 나왔는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자 이제 뭐 내일 또 새벽 6시까지 출근을 하려면 이제 하려면 또 그렇죠.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댁이 되는데, 어디죠 지금? 서대문구입니다. 그나마 여기서 가깝습니다. 가까우니 네. 또 열심히 또 퇴근하고 또 내일 아마 이거 오늘 다 모니터링 했겠죠 뉴미디어실에서.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올 때 그랬습니다. 하도 걱정들을 하길래 걱정 마십시오. 둘 중에 하나죠. 잘했거나 아니면 잘리거나. 뭐. 근데 잘 모르겠고요. 무엇보다도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 대한민국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저희들의 입장을 좀 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희도 열려 있습니다.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소감을 다 얘기하셨는데 오늘 원정 경기 와가지고 네. 2대1, 다음에는 4대1로 저희 11시쯤 청와대입니다에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가는 걸로 하고 네. 뭐 나오시니까 오늘 별거 없었죠 생각보다 원정이긴 하지만 아니요, 생각보다 막 되게 몰아치셔가지고 지금 오히려 예. 저희에게 공격 포인트를 많이 던지신 것 초반에 같은데. 너무 이렇게 사장이 약간 공격받는 느낌을 받아서 손 사장이 너무 아니 공격받는 진짜로 저는요 손석희 선배를 늘 이렇게 멀리서만 지켜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대 약간 이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오셨을 때도 저 뒤에서 멀리서 지켜만 봤던 선배였는데 옆에 앉으니까 와 시간이 지나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되게 좋고요. 이렇게 네. 게스트로 직접 나와서 우리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당사자가 얘기해 준 게 훨씬 더 아마 시청자분들이 볼 때도 좋았을 것 같으니 이걸로 1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면 뭐 아무도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우리 당장 다음 순방 주 같은 거 이런 거 갔을 때 특집 다음 달에 한중 정상회담 가니까 또 뭐 그때도 하고 그 이후에도 막 던집니다. 뭔가 이제 청와대 다른 분이 나와서 뭐 수석이나 다른 비서관이 나와서 또 그럴 이런 수도 식의 있죠. 자리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내일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가서 하시는 걸로. 가보니 별거 없더라. 나가시라. 이런 게 바로 또 하나의 직접 소통이다. 딱 주는 건 물 한 병밖에 없더라. 물 한 병 주면서 굉장히 생색을 내시더라고요. 처음이라고 물 챙겨주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너무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네, 소셜 라이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우리가 8월 14일에 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100일 동안 100만 명이 1,000원을 내서 10억을 모읍시다라고 선언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 이제 3억 7천 4억도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 모금은. 그런데 정말 감동인 건요. 아이들이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혹은 소녀상을 상징하는 배지를 직접 자신들이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서 그걸 스스로 판매를 합니다. 그 수익금 전액을 갖고 오기도 하고요. 주로 이 할머니들의 이런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는 활동은 지금 부끄럽게도 우리 아들, 딸들이 10대 청소년들이 다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거의 4억을 모아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화여자 고등학교 역사 동아리 주먹토끼입니다. 전에 한일합의 때 10억 엔을 받았었는데 그 10억 엔을 그렇게 해서 마련하자는 의미로 시작된 게 이번 모금이에요. 친구들이 용돈 받은 걸 차곡차곡 모으고 매점 안 가고 할머님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교내 학생을 대상으로 팔찌 판매 혹은 자체 제작한 배지도 판매를 했고 그 밖에도 작은 소녀상을 건립하고 나서의 남은 돈들이나 그 다음 스토리 펀딩 왜곡된 역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학생들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만 하지 않고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거고 돈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런 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단체에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참 자랑스럽고요. 바쁜 와중에 시간을 써야 되고 또 때로는 고민이 많이 들기도 하는 일들일 텐데 바로잡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보다 먼저 많이 생각해 주셔서 고맙고 저도 많이 힘이 됩니다. 주먹토끼 화이팅! 종교 기관 중에선 천주교에서 수녀님들 참 돈 없어요. 가난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제 문자로 그 입금되는 걸 알리게끔 해놨어요. 계속 어떤 수녀원 15만 원, 16만 원, 뭐 8만 원, 3만 원.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1,000원을 보내시는 분도 있고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큰 돈은 별로 없어요. 큰 돈은 모금해 오는 거는 별로 없는데 1,000원이 4억이 됐다. 10,000원이 4억이 됐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또 우리 할머니들은 그러면은 내가 그 돈을 또 누구를 위해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에서 어떻게 쓸까 그렇게 고민하는 이런 아름다운 현실이 정말 감동적인 현실이 지금 이 한일합의를 무효화시키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